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 규모를 2조 유로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8% 오른 11,577.0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프랑스가 트리플 A 등급을 잃을 수도 있다는 무디스의 경고가 나오면서 홍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가 0.31% 오른 반면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48%, 0.79% 하락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처리했으나 한국 국회는 여야 다툼에 가로막혀 한미 FTA 처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유 가격을 덜 올린 업체에 무관세인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우유 가격을 9% 이상 인상하기로 한 서울 우유 등을 타깃으로 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개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 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홍희진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기술적으로도 계속 오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9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조정폭이 많이 줄었었죠. 장 초반에는 낙폭이 좀 심화됐었다가 낙폭을 줄였었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간 외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수급도 괜찮더라고요. 외국인 네, 기관 개인 모두 샀었습니다. 네, 어제 장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어저께 장 마감, 그러니까 3시 마감 때는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 좀, 1,800억 정도 매도로 잡혔죠. 근데 이제 6시 시간에 단일가에는 이제 매수로 좀 잡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생명 지분 매각이 이제 외국인이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어저께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뭐 글로벌 악재라든지 시장의 그 주변 여건에 대비해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괜찮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니겠다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어저께 시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코스피 시장은 1833.90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지상으로 봤을 때 1.41% 하락을 했고요. 뉴욕 시장이 2% 이상 급락한 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437억 매수, 기관 같은 경우는 2,306억 매수,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도 2,123억 순매수를 일단은 6시 마감, 지금 종가 수급이 그렇게 잡혀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로 전하는 이유는 삼성생명 지분 인수 때문이다라고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좀 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 종목들의 지수,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세가 나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생명 2,085억의 순매수로 좀 잡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252억 매수, 호남소유 같은 경우도 153억 매수, 항공우주 111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화학업종 자체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SK이노베이션 플러스 전환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학업종이 아직까지 좀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세가 아직까지도 시장이 아직까지 좀 상승 추세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는 증거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관 같은 경우도 현대글로비스 한 1,900억 정도 순매수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410억, 삼성생명 300억, SK이노베이션 269억,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30억.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연일 순매수가 상당히 상승세에 지금 힘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00억 정도 지속적인 순매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요인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을 언급드린다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소폭 매도했습니다. 한 250억 정도 매도.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정도에서 한 170억 정도로 지금 소폭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가 싶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480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 철강업종 워낙 강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수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좀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기관에 대해서 매도를 좀 부추기게끔 하는 그런 요인이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330억, 현대제철 267억 정도 지속적인 순매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 못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발 수요겠죠.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야 좀 폭발적인 좀 회복세가 나타날 텐데 아직까지 그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 시장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역시 최근 급등에 따른 매물 부담으로 9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게임주들은 여전히 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엔터가 전일장 뉴욕 시장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뭐 엔터 관련주나 바이오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저께 코스닥 시장 언급을 드린다면요.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좀 강했죠. 예, 지수상으로 봤을 때 483.43포인트, 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720억 정도 순매도, 그다음에 기관은 157억 매수, 개인 같은 경우는 한 560억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2조 원대 머물렀던 거래대금 자체가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하면서 3조 8천억 육박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엔터라든지 바이오, 또한 통신 장비, 또 기타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테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코스닥 시장의 당분간 이렇게 활성화된 흐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메디포스트도 그렇고 차바이오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일단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이제 급락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메디포스트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좀 마감을 했죠.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긴 장대 음봉이 좀 달렸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오른다라고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못 오른 종목이 무엇이고 실적 대비 저평가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에는 상당히 좀 좋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못 간 종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실적 우량주들 중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작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각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좀 활용하실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은 외국인에서 네오위즈 인터넷 22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 외국인에 의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원익 IPX, 성광밴드, 아가방 컴퍼니,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매 상위 정보. 하지만 지금 외국인이 큰 폭의 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J 오쇼핑,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언급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CJ 오쇼핑,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지만 기속적으로 매집해 나가는 종목이 CJ 오쇼핑이라고 언급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렇게 기관이 매집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게 이제 지난주 말과 이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같은 경우는 10%의 급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기관이 매집해 나가는 종목이 무엇인지 좀 지속적으로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릴 텐데 CJ 오쇼핑 77억 정도 매수, 그다음 실리콘웍스, 다음 셀트리온, JC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기관이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은요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기관의 매수가 유입될 시에는 좀 폭발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그리고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프랑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한 무디스의 영향을 받았었고요. 이후로는 상승 반전한 이후로 주요 지수가 1에서 2%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재정 안정기금 확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였는데 그 밖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고요. 오늘은 정리할 사항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참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는데 참 요즘에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유럽 쪽부터 차근차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1%가 넘는 조금 큰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독일이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어떤 일괄적인 해결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한 그런 발언들이 장초반에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장 중반에 나왔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과 그리고 중국 GDP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작용이 되면서 장초가 좀 악재가 되는 것을 그리고 하락세의 원인으로 좀 작용이 했습니다. 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은행주,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의 하락세가 조금 돋보인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기 자본 비율 기준 상향 조정 시에 자금 조달 압력이 커지게 될 프랑스 은행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프랑스 증시는 다른 증시에 비해서 낙폭을 좀 확대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그 유럽 증시는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10월달 주택 시장 지수가 예상보다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0.48%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0.78%, 0.8%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0.3% 정도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해결을 위해서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의료 관련주 그리고 소비재주,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타 유럽 증시보다는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보합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미국 증시를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틀리게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디스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는 부분들이 조금 장 초반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출발은 좋지가 않았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손실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호재가 되면서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또 상승 전환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1% 전후의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장막판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재정 안정기금 규모를 2조 유로 정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장막판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우량주 중심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가 넘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8% 그리고 1.63%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실적 부분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문제가 어떤 그 진전에 관한 소식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표라든지 실적 전에 EFSF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좀 유명한 소식통입니다. 가디언지가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현재 4,400유로에서 2조 유로 정도로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보증 기능을 추가해 유효 지원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고요. 무디스사가 최근에 프랑스의 트리플 A 신용등급을 강등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상황이 조금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달 3일, 4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까지 논의가 지연이 된다면은 어떤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것이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을 기존 자기 자본 비율 9%를 충족시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60개에서 70개 은행들의 익스포저 수준을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 그리스에 대해서 총 1,090억 유로 정도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민간 채권자들이 분담할 손실 비율을 21%에서 더 확대하는 데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합의가 됐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독일이 원했던 민간 부분의 어떤 민간 채권자들의 어떤 부담 확대 그리고 프랑스가 원했던 공적 자금 확대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나왔다는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서로 엇갈리던 그런 공적 자금 그리고 민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 둘 다 합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합의로 이어지고 그리고 시장에 조금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불협화음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지표 오늘 어제 발표된 그 생산자 물가지수를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조금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비해서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9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8%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0.2% 상승을 상회를 했고요. 5개월 만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식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최근에 급등을 보인 에너지 그리고 식품 가격을 어떤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안정세를 좀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핵심적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안정을 찾았다는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참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장이 마감하고 난 뒤에 애플과 그리고 야후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순이익이 62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56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순익 같은 경우는 한 해 전에 73억 달러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인 21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핵심 자산 매각과 그리고 비용 절감, 일회성 수입 증가가 어떤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순익 같은 경우에는 3억 9,3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익 같은 경우에는 84센트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인 주당 11센트 손실을 하회를 했고 12년 만에 이 두 번째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투자 부문 손실, 트레이딩, 자산 관리와 증권 인수 부문 수입이 감소했던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화면은 좀 준비를 못했지만은 애플의 실적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주당 순익이 7.05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주당 순익 7.39 달러를 하회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아이폰 5가 나올 것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아이폰 4가 좀 적게 팔렸던 부분들이 조금 예상치 못 미치는 주당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시간에 걸해서 7% 정도 급락을 했고요. 야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순익 2억 9,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익 같은 경우에는 23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순익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3억 9,600만 달러, 그때 주당 순익 29센트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6% 정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익도 21센트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은 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 이렇게 살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온 소식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텔의 3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3분기 순이익이 17% 증가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투자 의견 살펴봅니다. 예, 오늘은 각 증권사들이 어떤 투자 포인트를 내놓고 있는지 먼저 각 증권사들 투자 의견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고요. 앞으로 흐름은 어떨지 신한금융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지수의 추가 상승보다는 박스권 지수의 무게를 두는 것이 좀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상해 등시 모두 중요 저항선이 저항력 확인 이후 좀 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9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였는데요. S&P 500은 1100에 1220선을 좀 중심으로 박스권 상단의 저항력 확인 후에 반락을 하였고요.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는 S&P 500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의 경우는 오히려 유럽 증시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 또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저항력 확인 후 좀 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를 통해 볼 때 우리 코스피는 1770포인트를 좀 코스피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히 상해 증시의 2320선의 좀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 여부에 좀 더 하락 추세의 극복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박스권 장세에서의 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였고 이런 저항력 극복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추가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박스권 상승에서 지수의 추가 상승이 아닌 종목별, 테마별 좀 그런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박스권 상승의 계속 여부에 따라서 좀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좀 투자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재정 안정 기금 규모가 2조 유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재료를 바탕으로 상승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은행주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 증시만이 소폭 올랐고 나머지 증시는 좀 복잡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프랑스에 대한 신용 등급 무디스가 악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스페인의 신용 등급 하향 소식까지 더해졌고요. 앞으로의 유럽 증시의 험난한 길을 현재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단기 급등 부담감에 좀 몸서리를 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전일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걸었었는데 언제 차익 매물이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상회의에서 별다르게 큰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요.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왔고요. 개인이 다 이 분량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한국타이어가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은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의 매출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영업이익은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애플과 인텔의 실적일 텐데요. 장 마감 이후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애플의 실적 3분기 실적치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고 시간 외 거래에서 낙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실적을 좋은 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시장에서 호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IT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잠시 후 저희가 8시 50분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8시 2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투자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님. 예. 전략이요? 예, 오늘 전략은요, 일단 전일 뉴욕 시장 반등에 따라서 코스피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낙사 선물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0.8%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한 7%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애플에 대해서 시세,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지금 애플이 1위로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에 대한 지금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요. IT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칩 메이커라고 하던데 인텔의 실적은 괜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국내 IT 기업은 어떻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인텔 실적이 지금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65%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예상치보다 IT 업황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인텔에서 지금 매출 증가,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 증가에 가장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가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경기가 좀 살아 있다라면 인텔에 대한 실적 우려감은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은 안 하셔도 좀 되겠다 좀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인텔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도 IT 업종, 그러니까 IT 업종의 반등이 상당히 예상보다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IT 주식에 대해서 뭐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많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일 구조도 좀 탑픽은 부품업체와 삼성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 좀 갖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지금 전일 같은 경우도 시장을 좀 받친 부분은 기금이죠. 예, 연기금이 한 1,800억 가량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받쳤는데, 아무래도 연기금 자체가 뭐 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아니고요. 시장을 좀 받치는 역할을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투신권의 매도가 좀 어저께까지도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신권이 다시 한번 매수 가담을 해주어야만 주가는 1% 오를 수 있는 게 2%가량 상승 탄력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신의 매수가 있다라면은 시장 반등 강도는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이 좀 유입이 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만약 그렇지 못하고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바닥은 지금 확실하게 좀 다져지겠지만은 지금 상승은 아무래도 조금 좀 늦게 지금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또 시장의 반등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관점은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겠지만 지수가 좋을 때는 일단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흐름이 어저께 같은 경우 좋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대 1900선까지의 반등이 혹시 좀 나와질지 모른다는 그 수급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일단 보유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이끈다면 어저께 좀 강했던 업종이겠죠. 화학이나 자동차, IT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업종에 대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섣부른 매도보다는 홀딩 관점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달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좋아진다고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기존의 현금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만 좀 탐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디까지 반등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보단 주식을 좀 매수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소 보수적인 관점이시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어떠세요? 오늘 같은 게 조금 1850포인트에 대한 다시 회복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외 변수부터 한번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은 일단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어떤 EF, SF에 대한 2조 규모 정도 증액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게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제 시간에서 9일날 독일과 프랑스의 9일날 독일과 프랑스가 가졌던 어떤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에 관한 부분들이 일단은 그 성명을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통, 소위 말하는 언론사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유럽연합 당국자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부인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가능성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시고 어떤 너무 기대하기는 좀 아직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좀 스페인이 2단계 정도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고요. 그리고 S&P가 이탈리아 24개 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좀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좀 악재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EFSF에 대한 어떤 지난번 증액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4,400도도 증액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유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본다면 인정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용등급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신용등급 24개 은행에 대해서 조금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유가 은행들의 조달 비용이 좀 증가할 것이란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 부분들은 S&P가 이전에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우려감은 제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S&P 같은 경우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신용등급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좀 어떻게 본다면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을 뒤늦게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쪽에서는 이런 대외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 변수보다는 조금 시장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오일선은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오일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지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선을 이렇게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승 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선물이 오일선을 이탈하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들이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파생 동향을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파생 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 선물 쪽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쪽 같은 경우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2월 월물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4,300개 정도 매도 포지션을 누적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망의 흐름이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매도 포지션을 현재 누적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은 위쪽보다는 아직까지 아래쪽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풀옵션 동향도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금 현재 최근 월물로 10월달 월물로 넘어오고 난 뒤 11월달 월물로 넘어오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풋옵션을 계속해서 매수를 누적시키고 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그 지금 현재 135억 정도 되는 금액이 어떤 그 시장 상승에 대한 해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와 반대로 시장 하락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선물에서 5일선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5일선을 이탈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수급 포지션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 60일선 전후로 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6월 월요일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떤 주도업종이 현재 주도업종들이 좀 부재하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급 주체별로 봤을 때 계속해서 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기금이 매수를 하는 것은 어떤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요인들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 그런 큰 의미를 좀 두기는 힘들다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대비는 계속해서 하셔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만 좀 본다면은 1850포인트에 대한 회복 시도는 나겠지만 추가적으로 5일선 그 선물의 그리고 외국인의 포지션 그리고 선물 흐름을 봤을 때 정강 후약에 대한 대비도 좀 하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업종에 관한 부분 수급 주체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추가적인 안정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나서주거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도 특히나 투신 쪽에 매수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주도업종이 계속해서 부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볼 때 어떤 IT 그리고 은행업종들이 조금 나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업종 같은 경우 어떤 애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애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애플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반사익이 기대가 되면서 도리어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EFSF 그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들이 조금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삼성정밀학, 롯데상 제일모직, SKC는 가져가는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어저께 5일선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힐라코리아가 최근에 좀 10% 넘게 반등을 하면서 종근당으로 좀 좋게 교체를 했었는데 종근당에서 다시 한번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한번 좀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섯 종목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롯데상강과 SKC 같은 경우는 어저께 32만원 그리고 4만원의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본다면은 최근에 와서 어떤 그 하락 추세에 대한 어떤 돌파가 조금은 그 추천 이유라고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10만원 이하에서 그 바닥을 다지고 N자형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N자형 상승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N자형 상승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부분들을 좀 관심 종목에 편입한 이유라고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월요일에 홍희진 팀장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유비벨록스를 주셨었는데 목표가가 달성이 됐군요. 이틀 만에. 예.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중형주 좀 갖고 나왔고요. 예. 일단은 시장 지수에 큰 폭의 상승이 없다라면은 대형주 매수하시는 것보다 신규 매수자들은 실적이 괜찮고 수급이 좋은 중소형주가 좀 낫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EP라는 종목 갖고 왔는데요. 일단 바닥권에 대한 탈피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가 자체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지만 유상증자를 철회를 하면서 이제 불성실 법인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업에는 전혀 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 상황
상황이 여기서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용 플라스틱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복합 프로필렌, 그러니까 지금 프로필렌 같은 경우로 생산을 하면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2배 이상 껑충 뛰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자동차용 부품뿐만 아니고 이제 IT 소재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업 매출 증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은 한 5배 수준인데 실적도 좋아지는 추세에서 아무래도 주가 자체 현재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PER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4,200원에 대해서 바닥 테스트를 3번이나 거쳤습니다. 3번을 거쳤기 때문에 이 구간 확실하게 좀 바닥 구간이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닥 구간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주가는 저항대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항대 물량을 다 흡수하면서 주가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밑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5일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고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세는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이겠죠. 윗꼬리가 단 장대 음봉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대 음봉 윗꼬리가 달려 있다라고 겁을 먹기보다는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매수 세력이 얼마나 좀 강한지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 가격은 5,700원에서 5,800원 구간, 소폭 상승해도 일단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뭐 일단은 매수를 하셔도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수급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난번에 단기 고점이죠. 6,300원 정도까지 목표가, 그다음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5,550원 이탈이신데 일단 손절하신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현대 EP 주셨고요. 자동차 부품주였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주시는지?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듯이 그 소형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기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만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 및 후판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뭐 기계 그리고 건설 업체에 들어가는 어떤 후판을 생산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그 가공 분야에서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기업 내용은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 단기 종목이긴 하지만 이후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괜찮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뭐 기술적인 부분 바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선을 그어드렸지만 3,800원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장으로 작용했던 21선을 이렇게 원을 치진 데가 동그라미 쳐진 데가 이렇게 21선 저항을 받았던 구간인데, 이 부분을 최근에 돌파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변동성과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런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 2차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4,350원에서 4,400원 정도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상승 예상되는 4,600원을 1차 목표가 한번 설정해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4,290을 좀 디테일하게 잡았습니다. 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4,290원 이탈할 시에는 조금 손절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예상지수가 막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양 시장 모두 플러스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은 건설주, 조선주의 매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뭐 대선 테마라든지 기술주들, 그리고 또 게임 관련주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